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훈입니다. 2002년부터 우정물류, 우편물류 자동화, 그리고 이제 정보화 기술 관련 연구를 이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론 관련해서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제가 지금 수행 중인 드론 관련 물류 기술 서비스에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드론 배송에 대한 개요, 서비스 동향, 그다음에 그동안 진행했던 시험, 시범 운영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주소 기반으로 드론 배달 운영하는 것도 설명드리고 미래 향후 드론 배송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드론은 일반적인 드론과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시권을 대상으로 드론을 띄우고 거기서 이제 도착을 하면 물품을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누구에게나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기존의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배송하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장이 태동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서상간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인구가 많이 밀집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드론을 물류를 하면서 검증을 하고 나아가서는 도심지까지 이제 확장하는 걸로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많이 들으신 분들이 이제 국방 쪽에 관련된 종사분도 계신 걸로 알겠는데요. 상간 지역을 군수품을 이제 배송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답을 많이 드렸는데 이 오늘 발표를 쭉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지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수익성보다는 공공 중심으로 해서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제 물류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땅이 좁긴 하지만 도서관 가면은 물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장소가 너무 많습니다. 도서 지역 같은 거 보면은 여객선이 하루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지역도 많고요. 그런 데를 드론으로 날리게 되면은 곧바로 몇 분 내로 빠르게 신속하게 이제 물품을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의 시장 창출 지원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면은 물류 인건비가 많이 절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류 배송 쪽은 마지막 단계에서 한 80불 이상이 차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은 절감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배경은 드론이 당장 곧바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론 서비스를 그걸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100% 안정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이런 드론 사업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2010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요처들이죠. 우정사업본부라든지 택배사라든지 지자체 등 민간 사업들 많이 포함되는데 요구사항을 많이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 안정성 확보다. 실제로 드론이 치러가면은 많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물류 드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륙 중량이 40kg가 넘습니다. 그게 떨어진 순간에 너무 인명사고가 이제 잘못하면 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쉽게 조작이 돼야 된다. 배달원이 직접 할 때 버튼 하나로 모든 게 물류가 시작해서 끝날 수 있도록 드론으로 돼야 된다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성이 논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돼야지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최소한의 물품 중량 10kg 이상을 듣고 반경 10km까지 배달이 돼야지만 이게 이제 학문에는 돈이 된다. 거기에 맞춰서 드론 기체부터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사실은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 많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1년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은 이제 공일 빼고 다 합치면 한 180 정도가 실제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현재 환경입니다. 현재 조건에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수 처리라든지 내풍성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배터리 성능 한계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현재 드론 전용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산화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씩 이제 극복해 나갈 문제인 것 같고요. 장거리 배송에 대한 요구도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드론에 그걸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드론 배송 서비스 동향입니다. 해외 사례 중심으로 그다음에 국내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DHL, 미국 UPS, 아마존이 대표적으로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HL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정부 허가를 받고 의약품 드론 배달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독일의 그 항구에서 12km 떨어진 섬까지 그 의약품을 싣고 드론 배달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악천후에도 버틸 수 있는 이제 드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멀티커프 형태가 아닌 그 틸트로터 형식으로 이제 해서 수륙 이착륙하면서 이제 그 날아갈 때는 이제 고정이처럼 날아가는 형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약품 및 이제 혈액을 배송하는 것을 이제 시험 중에 있고요. 19년도에는 중국 이안과 같이 광주에서 드론 배달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future of logistics. DHL brings it to 네, life. DHL에서 이제 개발한 December 9th, 2013. 동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로 DHL에서 이제 만든 의약품 배송을 만든 이제 드론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보시다시피 기체가 크지는 않고요. 이제 배송할 수 있는 거는 한 2.2kg 정도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10km 떨어진 바다를 건너서 섬까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서 이제 배달을 했고요. 이 배달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관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무슨 이벤트가 생길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지금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든 기체가 지금 보시는 형태의 틸트로 형식의 이제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 기체는 지금 눈이 어느 정도 와도 드론 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고요. 무인 택배함에 자동으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특히 또 하나 장점은 무인 택배함에 자동으로 이착륙하면 고객이 직접 수령도 하면서 접수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택배함에는 자동으로 물품이 적재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게 드론의 고객이 지금 착륙해서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물품을 수령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지시가 된 장면이고요. 이어서 미국 UPS가 되겠습니다. 미국 UPS는 2016년부터 드론 배송을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DHL과 마찬가지로 전국 혈액을 드론 배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이착륙 가능한 드론 배달 서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에는 미국 연방항공국 FAA죠. 상업용 드론 운항 승인을 획득을 해서 실제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년 5월부터는 플로리다에서 의약품 배달을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윙커프터와 제휴를 통해서 아까 설명 DHL과 비슷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드론을 만들어서 장거리도 배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두 개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UPS에서 제작을 한 드론이 이착륙이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특의 프로세서는 두 가지인데요. 현재 체계대로 배달이 직접 집까지 앞까지 배달하는 거랑 드론을 통해서 드론의 물품이 여기서 차량에서 이륙해서 고객까지 배달하는 형태의 프로세서를 두 가지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물품을 드론에 착륙하면 탑재를 하게 되면은 드론이 물품을 싣고 고객까지 직접 날아갑니다. 이때 그 배달원이 차량에서 직접 목적지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는 드론으로 배달하고 가까운 거리는 배달원이 직접 물품을 들고 배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달원이 배달 과정에 있는 길에 드론이 찾아와 가지고 다시 착륙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참여한 장면이고요. 이걸 이제 미국 그 UPS에서는 지금은 배달이 직접 배달하지만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걸다가 처음으로 밝힌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UPS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두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혈액성 이제 의약품을 싣고 이건 이제 멀티 컴퓨터 형태는 아니고요. 고정형 형태로 이제 왜냐면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고정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히트성이 이제 꽉 쏘면서 드론이 날아갑니다. 이건 이제 현재 루안다에서 지금 현재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큰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착륙할 수 있도록 고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도로 환경이 안 좋은 그 루안다에서는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실제로 살리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아마존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2013년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최초로 사업용 드론을 개발해서 아마존의 목표는 고객이 주문 30분 내에 배달하겠다. 이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품 무게도 2003년도 크지는 않지만 비행기를 좀 멀리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아마존에서 만든 그 음성 쇼핑 기기죠. 대시와도 연동돼 가지고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5년도에는 프라임 나우라고 해서 또 새로운 기체를 2세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상품 배달 서비스를 성공을 했습니다. 왜 미국에서 못했냐면은 미국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영국에서 최초로 12년 12월에 실제로 고객이 주문한 순간에 30분에 배달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자체적으로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도 개발을 했고요. 2019년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론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드디어 아마존에서 그렇게 이제 기다리던 그 FAA 승인을 2020년 8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그 UPS 사이랑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화해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이를 위해서 500개 이상의 안전 및 효율성 관련 프로세스를 검증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존에서는 그 여러 대 형태의 드론 기체를 단계적으로 계속 성능을 검증하면서 이제 개선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고객이 이제 접수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것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딱 30분 내로 배송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 전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고요. 지금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지금 주문한 상품을 지금 이제 포장을 하고 지금 자동으로 이제 드론에 탑재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이제 드론 기체는 목적지로 이제 배달을 하게 되겠죠. 네, 목적지를 설정한 화면이 되겠고요. 이제 드론이 이륙하고 목적지 드론에 날아가서 목적지 상공에서는 밑에 이제 무슨 판이 있는데 그 판을 인식해서 착륙을 합니다. 네, 이제 고객 집 앞까지 가가지고 고객 기다리고 있죠. 그때 보시면 이제 판 형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자동으로 착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착륙이 되면은 이제 배달이 완료됐다는 것을 아마존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현실성 있는 이제 사업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드럭스토어 체인이죠. 우규린스와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드론 배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도 들어서는 메릴랜드주에서 방학 때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 대출을 드론을 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중국에서도 많은 이제 테스트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다양한 형태의 드론 기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2015년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도심지에서도 드론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완전 자동 형태는 아니고요. 차가 뒤에 쫓아다니면서 드론 컨트롤하면서 하는 시연 형태로를 한번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도에도 여러 가지 형태 이제 그 사실 바다를 건너서 배달하는 것도 보여줬고, 1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음식 배달업체와 같이 음식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택배사죠. 징동닷컴에서도 200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고, 특히 18년도에는 중형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물품 무게가 80kg 이상 되는 것도 이제 날릴 수 있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향후에는 부품 무게가 크면 클수록 앞으로 당연히 시장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중량을 늘릴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2016년도에 이제 지바시를 국가 전략 특구로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드론 배달을 시증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 뭐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아파트의 베란다죠. 베란다 쪽에 드론 포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고객 앞까지 곧바로 이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그 포트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이제 시증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는데 5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드론을 물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가서 직접 날리고 이때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개선하는 형태의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에서는 19년도에 상용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도쿄 만에서 무인도로 낚시꾼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드론 배달을 실제로 서비스를 돈을 일부 받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그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유템이라 말하는 무인 교통 관리 시스템을 같이 이제 만들고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에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배송 시험을 이제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영국도 땅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멀티코트 형태 아니라 구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기타 싱가포르, 우정,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에서도 지금 서비스를 시험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우정 같은 경우에는 우정국이죠. 같은 경우는 드론이 안전하게 입착륙할 수 있는 그 드론 전용 터미널을 최초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도심지 내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국내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국내 기업은 이제 CJ 대한통운이 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에서는 맨 처음에 독일사 드론 기체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하다가 국내 기업 거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시증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국가재난처와 같이 드론 안전성 검증 시험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이제 드론 배송 실증을 했고요.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에서는 수소 팩을 만들어가지고 연료팩이죠. 그걸 만들어서 드론에 탑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거를 실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 실증 사업을 본격 진행했고요. 20년 4월에는 이제 공적 마스크를 제주도 인근 이제 서원까지 배달하는 실증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라산에 이제 그 부품 바로 빠르게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제 GS 칼텍스에서도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의 이제 특징상 주유소를 전국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주유소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에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주요한 거점마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고 국내 최초로 대기업이 드론 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에 저희가 소프트 엔티와 같이 산업부와 함께 GS 편의점에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에서 드론을 날려서 배달할 수 있는 것을 실증을 했습니다. 또한 드론뿐만 아니라 로봇과 같이 물류를 배송하는 로봇과 같이 결합한 형태의 언택트 완전 자동화 형태의 배송 서비스도 여수에서 실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금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본부와 같이 이제 쭉 이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때 이제 때로 드론을 기체로 물용으로 만들어서 현장 실증을 쭉 했고 단계적으로 한 걸 간단히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고 강원도 영월에서 이제 산간 지역으로 해서 시범 운영했고 그 다음에 다지점 배송했고 좀 전에 설명드린 GS 칼텍스와 같이 제주도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수에서도 드론과 로봇과 결합한 거를 시범 운영했고요. 또 특히 최근에는 이제 조선일보와 같이 조선일보 신문 배달인데요. 그 신문 배달에 요즘은 특히 시골 지역은 배달원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연속해서 드론으로 날려보내주면 너무 좋겠다 의견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적재안도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거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 우체국 그 우정사업본부죠. 우정사업본부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같이 조인해가지고 2016년부터 1년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 이제 목표는 드론 배송 시스템, 그동안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사업 가능성을 보자는 거였습니다. 드론 기체를 세 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이 탑재될 수 있는 차량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관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쭉 했는데 실제로 이제 두 곳의 테스트 구축을 해서 이제 운영도 했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폰 등기 지금 우체국 기준으로 소포 5 상자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대성을 했고 크기는 한 48c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10kg까지 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배송 시간은 왕복 30분 이내, 그다음에 왕복 20km 이내를 목표로 드론 기체를 성능을 만들었습니다. 개조를 했고 만들었습니다. 착륙은 지상 1m 상공에서 투하 아니면 자동 착륙 형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드론 개발 과정인데요. 기존에 있던 드론을 이제 물령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적재함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조를 한 형태죠. 그다음에 이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가 끝내는 성능 만족할 수 있도록 개조를 했습니다. 차량 관제 시스템도 만드는데요. 차량을 사실 국내 적합한 차량이 벌써 미국에서 차량을 포드에서 이제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개조를 했습니다. 그 안에 관제 시스템 콘솔을 탑재를 해서 이동형으로 만들어서 현장 근처에 가서 쉽게 관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벨 구축을 이제 전남 고원과 강원도 영원들의 테스트 쪽에 만들어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밑에 있는 화면은 이제 관제 시스템 화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드론이 비행하는 것을 실시간 눈으로 확인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없던 걸 처음으로 시도한 거라서 저희들이 드론 배송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범 운영을 먼저 이제 도서에서 했고요. 2010년 11월 말에 고흥에 있는 그 장길이 선착장에서 등량로 마을회관까지 왕복 한 8km, 편도로 한 4km 되는 거리를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KBS 9시 뉴스에 나온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 선말까지 드론으로 이제 우편물을 배송했다는 기사고요. 시범 현장. 바닷가 선착장. 8kg 그 고흥에 있는 60m 상공으로 선착장에서 4km 떨어진 중량도까지 물품을 싣고 배송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때 등량도 주민들은 사실은 선까지 여객선이 아주 멀리 쭉 돌아와서 가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차량에 탑재된 관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도부터 실시간으로 가고 있는 상황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우편물이랑 일반 우편물을 이제 배달을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풍량 증거가 받으려면 드론은 아직 못 씁니다. 이때도 되는 게 앞으로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하루빨리 그 드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나가겠다고 이제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드론이 고도를 일정한 유지해서 바다니까 그냥 쭉 가면 되면서 고도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산간 지역은 또 환경이 다릅니다.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드론 기체가 그 지형을 유지하면서 좀 비스듬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또 아주 좀 많은 기술의 고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실제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영월 우체국 옥상에서 벨마로 천문대죠. 고도로 그에 대해서 왕복 한 4.6km 되는 거리의 비행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MBC에 이제 나온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랑 좀 다르게 고도를 바꿔가면서 가야 되는 거라서 이전에는 이런 이제 고도를 바꿔가면서 한 사례가 거의 이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벌마로 천문대 같은 경우는 길이 되게 굵고 좁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비나 눈이 오면은 사실은 올라가기 힘든 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드론으로 날리게 되면은 훨씬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우정사업본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쪽 대상으로 이제 시범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월 우체국 옥상이 되겠습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거점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장소를 활용해서 드론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점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기체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전에 조정하지 않아도 만들었던 건 좀 알아서 고도화 많이 다녀옵니다. 했고요. 예, 다만 그때 도서 지역 배송지 보다는 주소 고도화 값이 필요한데 해가지고 좀 현재 더 국내 위치 멀리 정보는 고도도 많습니다. 높은 것도 이송할 수 1m부터 했습니다. 이거는 길게는 이제 전방 카메라로 3m까지 이제 보고 오차 있던 차이가 나고 장면이고요.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제 결과 분석을 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형태로 만들까 이제 고민을 지금 많이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아직은 그 기술 고도화가 성능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앞에 뭐 무슨 이상한 형태의 형체가 나타나더라도 새 같은 거게 되겠죠. 그걸 피할 수 있고 이착륙할 때 안전해야 되고 배행할 때 정말 편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이 다음 사업부터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성능을 다른 형태의 이제 그 드론 배달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드론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배달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달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좌표라고 하는데 그 위도, 경도, 고도까지 이런 것들 정밀하게 측정해서 이거 이제 그 고객한테 제공을 해주면 이 좌표대로만 사용하면은 정말 안전하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배달점 구축이랑 시설물 같은 거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와 같이 우정사업과 같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부터 지금 2020년 최근까지도 했고요. 이거는 1년 단위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 목표는 도서 상관벽지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특히 이제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는 게 핵심인데요. 도로명 주소는 이미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에 배달점과 연결을 시켜서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했고 이런 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구간이 있죠. 그 출발지 목적지의 구간을 이제 또 그 항로를 검증하는 것까지 해자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장소도 아무나 선정한 게 아니라 뭐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하면서 드론 날리기 편한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례로 태안 보령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 고흥이나 보성 지역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역이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동그랗게 중간에 표시한 부분이 이제 거점을 중심으로 방향 10km 내에서 이제 배달할 장소를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배달점을 이제 만들고 여기에 이제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런 위에서 이제 배달점의 위치 좌표를 다 취득을 해가지고 DB화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관련된 안전시설도 설치를 했습니다. 몇 군데 세상으로.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거점입니다. 드론이 출발한 장소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밑에 안전 펜스도 만들고 매트도 깔아가지고 드론이 이제 이 장소는 이착륙한 장소입니다도 선언을 했고요. 안내 표지판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론 배달점 DB 관리 시스템도 만들어서 이 안에 배달점에 대한 정보도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발굴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이제 도서 상간 지역에나 이제 재난 지역에 드론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거를 이제 제시를 했고 시나리오도 정립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큰 예산을 그 정부에서 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R&D 사업을 본격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수요처로서는 다양한 데가 많이 들어있는데 우정사업본부, GS, 칼데스, 조선일보, 용마, 로지스, 충남, 전남, 강원도, 제주 등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심플합니다. 드론이 98% 이상 안전하게 저는 이제 여기는 98%가 돼 있지만 100%죠. 100% 이상 안전하게 이착륙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해서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배송용 드론 기체를 제작을 하고 여기에 그 온갖 기술들이 다 탑재돼 가지고 안전하게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킹 스탠드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그 DH의 사례를 보셨던 같이 드론이 직접 이착륙하면서 고객이 직접 물건을 수령할 수 있는 그것까지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플랫폼 만들고 현장에서 테스트 하자는 겁니다. 2019년에 이미 두 곳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구축해서 운영을 했고요. 20년 4곳 했습니다. 21년 6곳에서 2020년 6곳 만들면은 2023년부터는 국내 도상간 지역은 최소한 어디서나 편하게 이제 드론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드론 기체도 뭐 한 개 기업만 같이 한 게 아니라 그 세국 기체 기업과 같이 조인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만들었습니다. 시크로급으로 만들었고요. 또 수소 연료 전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송용 드론 적재함도 이제 다지연 배송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고요. 임무 장비도 통신 보안 모듈
또 저희가 국산화를 해서부터 21년부터는 이걸 탑재해서 드론에 탑재해서 이제 적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관제 시스템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자 멀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그 안전지역 쪽에도 장애가 발생할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고, 자가 진단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고장이 날 걸 막는 고장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및 착륙에서 이제 착륙도 정말 안전하게 정밀하게 착륙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충돌 회피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2020년도에 이 기술을 만들어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탑재할 예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걸 쓸 때 쓰려고 하면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중앙 집중형으로 운영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적용할 예정이 있고요. 테스트베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우편함 드론이 착륙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동으로 적재하고 고기 꺼내갈 수 있는 형태의 지금 그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도 뭐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설명드린 제주 사례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곳을 대상으로 그 두 기체를 가지고 한 곳에서 주유소에서 날려보내는 거를 갖다가 그때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그 GS 칼텍스 주유소를 거점으로 두 곳을 대상으로 드론 배달 시범 운영한 것을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GS 칼텍스 옆에 위치한 GS25 편의점에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그 편의점에서 물품을 준비했다가 이게 옆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그 드론에 탑재한 다음에 거기까지 배달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초등학교에도 이렇게 그 배달을 해서 할 수 있고요. 보시면 편의점 앱을 통해서 고기 주문하면은 거점에서 적재를 하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 언제든지 편하게 뭐 원하는 거를 갖다가 직접 받아보면서 바로 아주 편한 세상이 앞으로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여수에서 제가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여수에 있는 위치한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옆에 떨어진 섬이죠. 장도란 섬까지 드론이 일단은 배달을 하고 거기서 직접 집까지 로봇이 배달을 하면서 사람과 대면을 안 하면서 받아볼 수 있는 형태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기체와 그 로봇이 결합한 형태의 국내 최초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여드렸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장도 화면이 되겠고요. 인근 여기서 사실은 이제 섬인데 그 다리는 낮아 있는데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민이 그 사러 가면 승부가 사러 가면 한참 돌아서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드론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곧바로 받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점. 이거 보시면 이제 로봇에 곧바로 드론이 투하를 합니다. 투하를 하게 되면은 그 로봇이 직접 받아서 자율주행으로 고객 집까지 앞까지 딱 가서 배달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즘 자율주행 차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드론과 이런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과 결합한 형태의 많은 시스템이 앞으로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요구에서 우체국 전용 드론을 만들어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5G 통신망까지 될 수 있는 드론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5G 통신이 된다는 말은 현재 4G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같은 걸 받아보고 거의 대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딜레이도 되고 많이 끊기거든요. 그거를 이착륙 지점에 대해서는 이착륙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착륙 지점은 상당히 가장 위험합니다. 드론이 날아가고 한 시점에서 이착륙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때는 영상으로 모든 걸 모니터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제 5G 통신망을 활용한 우체국 전용 시스템을 만들라고 해서 거기에 만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기체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쓸 수 있도록 편하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제가 이제 물류 사업을 이제 기획하고 있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앞으로 지금 그 물류 드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최종 타겟은 이제 드론 택시인데요. 플라잉 카라도 하는데 이 드론 택시가 앞으로 언젠가는
뭐 미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적용이 돼가지고 도심지 곳곳에서 이제 사람을 태우고 이게 운송이죠. 운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그 도심지에서 50km 정도의 물품을 싣고 고중량이라고 보는데 드론으로 이제 배송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자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지금 그 여수 사례와 같이 드론과 이제 로봇이 결합한 형태의 실내까지 곧바로 갈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하자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드론이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쭉 날아가고 그러면 그 로봇이 쉽게 말하면 드론에 같이 그 날아가는 겁니다. 그 물품이 로봇에 탑재가 되고 드론은 그 로봇을 들고 건물이나 아파트 입구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로봇이 착륙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쭉 자율주행해가지고 실내까지 들어가서 고객 앞까지 배달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군 드론 로봇 그 실증 시험장 구축 사업도 지금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실증을 할 수 있는 그 시험장이 주로 이제 수도권 밖에 있습니다. 화성에도 있긴 하지만 좀 밖에 있어서 실제로 테스트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멀리까지 가서 하게 되는데요. 수도권 인근에 드론하고 로봇과 그런 거 가지고 뛰어나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누구라도 쉽게 빨리 편하게 가서 테스트를 하자는 거죠. 해서 그런 시설을 구축하고 시험 환경 구축하고 통제시도 만들고 장비도 관리하면서 컨설팅 해주고 인증까지 해주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방부 쪽이랑 같이 조인해서 하는데요. 이건 아직은 이제 대비 측면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공개를 아직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인데요. 미래에는 결국은 물류 관점에서 보면은요, 고객 앞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드론이 어느 형태든지 이제 가고 거기서부터는 드로이드 로봇이 되겠죠. 로봇이 고객 집 앞까지 배달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당장은 물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이제 택배 서비스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필요함과 인건비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도 빠르게 배달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도심지에서 퀵 서비스도 대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따라서 신규 수익도 창출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기술 자립도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의 DJI 같은 형태의 지금 완전히 그 취미용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는데요. 80% 석권을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경쟁력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빨리 기술이 자립되고 실제로 만든 것들이 해외도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걸 위한 경쟁력 강화 측면도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드론의 특성상 비과시권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되면은 뭐 다양한 형태, 국토, 해양 감시, 항공 촬영, 환자송 등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추진 일정인데요. 저희 목표는 2022년까지는 도서상관의 대상으로 시스템을 완비를 하고 2023년 시작되자마자 이 상용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이 있고요. 도심지도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준비를 거쳐나가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도심지에서 운행 가능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현재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